일단 허위 사실이 아주 많은데요. 저희 인청 준비단에서 계속적으로 기자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보도자료, 이른바 PG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짚으라면 제가 어떤 여배우의 스폰서란 것입니다. 스폰서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란 것입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안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자, 공인에 대해서는 언론이 비판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저희 딸아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한테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남성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가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그 당시에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생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형에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유학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근데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근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좀 선물 좀 갖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기자님 질문과 관련해서 흑수저 청년 관련해서 저는 뭐냐라고, 저는 그런 통상적 기준으로 금수저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강남 좌파라 부르는 것도 맞습니다. 이 말씀을 기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면 항상 보수로 살아야 됩니까? 강남에 살면 항상 보수여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이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와 제도가 좀 더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계적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살면 무조건 그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진보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제도를 좋게 바꾸고
우리 후손 대다음 세대에는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꿈도 꿀 수 있고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고민했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실제 흑수저 청년들의 또는 실제 흑수저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10분의 1도 모를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강남좌파라고 야유를 받더라도 제가 생각해왔던 것, 우리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게 좋겠다, 정치적 민주화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고 해왔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달려고 여기에 비난을 받으면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비난 받겠습니다. 왜 금수저, 흑수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당신이 진보와 개혁을 외치면서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느냐? 비난 받아야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가 또는 기성세대가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왜 그걸 못했느냐? 저 역시 비난 받아야 합니다.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흑수저 문제, 부의 불평등 문제, 부의 세습 문제 해결돼야 합니다. 저희 아이와 비슷한 나이인 우리 김영균 씨는 산업재해로 기극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 김영균 씨에 비하면 저희 아이가 얼마나 햇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지만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그 점에서 제가 가진 자인 것입니다. 가진 자이지만 무언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계를 직시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합의로,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 부처 장관, 즉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합의를 한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사실 본회의 표결 전까지 그 직전 단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됐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님이 주도가 돼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의원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문무일 총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의 순회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역시 지금 물론 검찰에서 일정한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안이 얘기됐을 때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이걸 반대하는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도 한국의 검찰은 OECD 다른 나라의 검찰, 어느 검찰보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 외에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일본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기소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경찰 힘이 좀 센 편인데요.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하나씩 보게 되면 또 미국을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을 합니다. 검사장을 선거를 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지검장, 서울지검장을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안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만 수사를 합니다. 동경지검 특수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나라별로 하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각 검찰이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했죠. 안기부나 군부가 가장 센 힘이었다면 그 뒤로 국정원이나 군부 같은 경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국정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엄정성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있어왔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수사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 검찰개혁의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을 했고 민정수석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습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전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